안녕하세요. 지지스쿨 슈에입니다. 오늘 강의는 SD 캐릭터 일러스트 팬아트 작업 과정을 함께 보면서 일러스트 제작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점을 이해하고 직접 따라 그려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면 한 장의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그림 그릴 소재를 정하고 구도를 잡는 러프 스케치 단계부터 시작하여 컨펌과 의견 조율을 포함한 세부 스케치 작업, 깔끔한 선회를 강조하는 그림체의 만능 선정리 작업, 밑색과 명암, 세부 묘사에서의 채색 작업, 최종적으로 색 조정과 추가 수정 단계를 거쳐 한 장의 일러스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배경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구성의 일러스트를 그리는 과정에서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채색, 보정 및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에 이르기까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닌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러프 스케치 단계부터 완성까지 각 단계를 차근차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팬아트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팬아트란 대표적인 2차 창작의 한 종류로 이미 잘 완성된 1차 창작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팬이 만든 작품을 말합니다. 원작에선 볼 수 없는 캐릭터의 모습을 그린 팬아트나 원작 이상의 퀄리티를 내는 팬아트들이 또한 매력이죠. 대개의 팬아트는 애정을 바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되며 평소 잘 그려보지 않았던 소재나 내용에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팬아트를 그리기 전에 우선 원작과 캐릭터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도록 합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원작, 공식의 일러스트는 물론 다른 분들의 팬아트 또한 참고해서 비주얼은 물론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캐릭터들 간의 관계나 설정들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해두면 보다 다채로운 내용으로 그림을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자료 수집이 얼추 끝났으면 러프 스케치 단계로 넘어가기 전 그리고 싶은 내용들과 요소들을 정해둡니다. 수집한 자료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캐릭터 하나만 단독적으로 그릴 것인지, 전부 채색된 배경을 포함한 한 장의 일러스트로 완성할지, 캐릭터를 중심으로 액세서리와 소품을 잘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약간의 배경을 포함한 일러스트로 완성할지 등을 고려합시다. 그림체 또한 원작과 최대한 비슷한 그림체로 갈 것인지, 나만의 스타일로 변형할지 정해줍니다.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는 앞서 준비한 자료들과 뜬구름 잡는 듯한 아이디어를 글이 아닌 그림으로 메모하고 그림의 계획을 잡는 단계입니다. 캐릭터 하나만 들어간 스탠딩 일러스트를 그릴 것인지, 배경을 포함한 일러스트로 그릴 것인지 등의 아이디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메모해 줍시다. 특히 배경을 포함하는 일러스트의 경우 배경을 풍경화 사진처럼 그릴 것인지 소품들만으로 꾸밀 것인지 구도와 배치 등을 같이 생각해 줍시다. 러프 스케치는 말 그대로 초안이므로 언제든 수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려줍니다. 큰 느낌과 큰 형태에서부터 작은 형태 순서로 그려나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늘 그림은 애니메이션풍의 깔끔한 셀식 채색을 중심으로 평소 제 습관에 맞는 화풍으로 변형한 SD 캐릭터를 그릴 예정입니다. 디바의 정체성과 같은 토끼 모양 엠블렘이나 학생이라는 컨셉에 맞게 학용품, 액세서리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배경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프로게이머라는 디바의 원래 직업에 알맞도록 약간의 게임기 소품, 그리고 학생이라는 같은 컨셉을 적용한 다른 캐릭터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줄 예정입니다. 그림 한 장을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작업이므로 주변의 좋은 의견도 참고하여 반영해 보도록 합니다.
컨펌은 단순 확인 요청을 이야기하며 피드백이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컨펌과 달리 피드백은 요청에 대한 응답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림은 초반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약간의 컨펌 과정을 거쳐 데브름의 비율 수정은 물론 배경에 배치할 소품들로 같은 게임의 타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화면의 이야기거리를 늘려보자 라는 피드백을 얻었기 때문에 그림에 피드백받은 내용을 적극 적용하기로 합니다. 수정사항들은 러프 스케치와는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세부 스케치 단계란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어렴풋이 자리만 잡아두었던 형태들이나 알아보기 불분명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단계입니다. 이를테면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디바가 헤드셋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 메모해 두었다면 세부 스케치 단계에서는 이 헤드셋은 금색과 흰색과 핑크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즈는 보통보다 큰 편이고 모서리는 대체로 둥글다 하고 구체적인 모양새를 자세하게 그려서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입체 형태의 구조가 너무 뒤틀린 곳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짙은 색으로 처리할 부분이나 밝은 색으로 처리할 부분 등에 대한 색칠 계획도 같이 세워두면 나중에 작업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지저분한 스케치선을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한 한 선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클린업, 선 정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저분한 선은 그림을 지저분하게 보이게 할 뿐더러 형태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끔한 선은 일체 채색 없이 선화 그 자체로도 완성된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은 애니메이션풍으로 선과 색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림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날카롭고 깔끔한 선회를 그려보겠습니다. 내 그림이 애니메이션풍의 깔끔한 선회를 매력으로 내세우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선화 단계는 채색을 위한 가장 깨끗한 최종 스케치선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세요. 앞서 세부 스케치를 생략하고 러프 스케치만 그려두었던 배경 소품 또한 성정리를 해주면서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그려줍시다. 예를 들어 배경 그룹에 교탁과 솔저가 있을 것이다 하고 러프하게 자리만 잡아두었으면 이제는 바이저의 형태, 학교라는 컨셉에 맞는 넥타이와 셔츠 등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줍시다. 선에 강약을 주어 더욱 볼거리를 늘려주고 가시성을 높여줍시다. 선의 굵기 조절만으로 밋밋하고 평면적인 그림에 생동감을 더하고 원근감과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림의 입체감과 명시성을 위해 큰 덩어리의 외곽선은 굵고 강한 선으로, 형태 내부의 작은 요철과 작은 형태는 가는 선으로 그려줍니다. 머리카락이나 이목구비는 가느다란 선을 쓰되 형태의 끄트머리가 뭉툭하거나 둔탁해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정리해줍니다. 앞쪽으로 튀어나온 물체는 굵은 선으로, 뒤로 멀리 들어가는 물체는 얇은 선으로 표현하면 선 굵기 조절만으로도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이 들어간 선회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명시성을 확보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알아보기 쉽게, 눈에 잘 띄게,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주제부와 배경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표현은 물론 작업에서도 그룹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 배경에 해당하는 액세서리들을 컬러 선화로 그려주었습니다. 컬러 덕분에 직관적으로 배경과 주제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컬러가 아닌 검정색 선화는 그림의 입체감을 떨어뜨리고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중에 주제부의 선화 또한 컬러풀하게 바꿔줄 예정입니다. 채색 단계에 들어가기 전 밑준비를 해줍시다. 밑준비 작업으로는 컬러 팔레트 준비와 마스킹 작업이 있겠습니다. 무지개색의 컬러 피커 화면에서 매번 원하는 컬러를 뽑아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자주 쓰이는 색상이나 꼭 필요한 색상을 미리 찾아두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캔버스 한 구석에 필요한 색만 따로 그려두어도 좋지만 포토샵의 스와치, 매디방의 팔레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컬러 팔레트를 만들 때에는 명암 단계를 고려하여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의 3단계 혹은 5단계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부위별로 색을 나누어 칠하는 작업을 마스킹 작업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작업 또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포토샵에서는 특정 색상만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색과 마스킹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마스킹 작업은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으로 피부 영역, 머리 영역, 옷의 영역과 같이 덩어리 단위로 구분하여 마스킹 해주도록 합니다. 컬러별로, 영역별로 레이어를 각각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한 레이어의 마스킹 영역을 모두 칠하는 경우 색과 색의 경계선이 흐리멍텅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칼같이 정리하면서 칠해주도록 합시다. 밑색을 칠할 때에는 물체의 고유색 혹은 중간 밝은색을 기본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색이 잘 발라져 있으면 밝은 곳에 밝은 색,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음영 효과 덩어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덩어리지만 명도가 다른 색으로 마스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덩어리감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덩어리와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마스킹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채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초벌 채색 단계에서는 큰 명암을 찾고 색채로 그림 전반의 분위기를 갖추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주제부와 배경부를 나누어 우선 주제부의 명암 표현부터 작업하도록 합니다. 명암 표현을 할 때에는 멀티플라이 레이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명암이란 말 그대로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받는 밝은 면과 그림자가 지는 어두운 면을 통해 우리는 평면의 형태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조명과 인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빛이 위에서 비춰올 때에는 물체 아래쪽, 빛이 오른쪽에서 비춰올 때 물체 왼쪽 방면에 주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초벌 채색 단계에서는 주광원의 빛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합니다. 머리카락 표현을 중심으로 덩어리감과 빛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구 형태의 덩어리감을 고려하여 그림자도 하이라이트도 둥근 띠 형태로 자리를 잡아준 뒤 앞머리 가닥가닥의 덩어리를 고려하여 위아래 틈새에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가로 방향으로 그려둔 그림자 형태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릴 방향으로 삐침을 넣어 그림자를 쪼개어주면 쉽게 머리 부분의 덩어리감과 머릿결 표현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팔이나 몸통, 스커트 등은 원기둥 형태의 덩어리감을 고려하여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중심으로 그림자를 찾아줍시다. 큰 그림자 모양을 찾아준 다음엔 하이라이트를 찾아줍니다. 덩어리의 한가운데 혹은 빛을 제일 먼저 받는 지점에 큰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머릿결 방향으로 쪼개어주거나 덩어리 형태를 고려하여 삼각형 모양을 갖춰 칠해줍시다. 배경 부분은 단순하지만 단조롭지는 않게 입체적인 질감 표현이나 묘사가 많지 않은 대신 화려한 파스텔 톤의 색조로 주제부를 뒷받침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큰 물체부터 그라데이션 툴로 바탕색을 깔아준 뒤 배경 액세서리의 명암들로 찾아주도록 합니다. 주제부와 같이 광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오른쪽 왼쪽에 그림자를 우선 칠해준 뒤 하이라이트도 마저 찾아주도록 합시다.
1차 초벌에서 밑색과 큰 그림자를 그리는 것으로 큰 덩어리감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2차 채색 단계에서는 묘사를 보충하고 덩어리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주제부의 스커트 및 액세서리 묘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스커트 무늬의 경우 그림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늬 또한 멀티플라이 레이어를 활용했습니다. 가로선 혹은 세로선을 먼저 그어준 뒤 격자 모양이 되도록 나머지 선을 그어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안경의 경우 흰색으로 바탕에 넓게 그라데이션을 친 뒤 대각선으로 투명한 부분 혹은 하이라이트 지점을 그려줍니다. 반투명한 하트 모양 액세서리의 경우 별도의 레이어에 그라데이션을 쳐준 뒤 레이어 블렌드 모드를 바꾸어 투명하게 쓰거나 레이어 자체의 투명도를 살짝 낮춰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부 선호의 색을 바꾸어 보다 부드러운 느낌과 입체감을 살려줍시다. 분리된 선화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여 색을 입혀주면 혹여 잘못 칠했을 때에도 수정이 용이합니다. 선화의 색은 원래 물체의 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배경부의 채색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주제부의 색과는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라데이션 위주로 분위기를 만든 뒤 물체에도 명암 표현을 해줍시다. 그림자는 멀티플라이 모드에서, 빛은 노멀 혹은 스크린 모드에서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시에 책 안쪽과 같이 넓은 면적이 하염없이 펼쳐져 심심한 곳에는 노트의 낙서와 같은 평면적 장식을 넣어주거나 캐릭터에게는 당황한 땀방울, 음표와 같은 장식적인 액세서리를 추가해 줍니다. 기호나 마크는 캐릭터의 성격이나 분위기를 한층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액세서리 소재죠. 주제부보다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명도 대비를 줄여가며 전반적으로 색의 흐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표현해 줍시다. 앞서 메디방에서 작업했던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와 포토샵을 활용해 수정 작업과 보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포토샵의 최대 강점은 편집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레벨 보정, 컬러 밸런스와 같은 섬세한 색 조정 기능은 물론 리퀴파이어와 같은 픽셀 유동화 기능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본격적으로 보정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색 조정 작업에는 포토샵의 레벨, 커브, 컬러 밸런스 기능을 사용합니다. 레벨과 커브는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컬러 밸런스는 말 그대로 그림의 RGB, CMY 값 조절을 통해 색 조정이 가능합니다. 리퀴파이는 픽셀 유동화라고 하여 픽셀을 움직이고 밀어내는 데 특화된 기능입니다. 오늘은 치마에 볼륨감을 주는 데 이용하겠습니다. 직곡선으로 단조로운 치마의 라인을 리퀴파이로 움직여 전보다 더 둥그스름한 물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과한 보정은 형태가 왜곡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확인해가며 작업합시다. 리퀴파이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렸을 때에 비해 픽셀이 뭉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살짝 뭉개진 부분은 샤픈 툴을 활용해 약간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활용하여 화려한 이펙트를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화면에 FX라고 붙은 부분이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레이어에는 그 위에 무엇을 그리든 스타일의 효과가 바로 적용됩니다. 흰색 선 바깥으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표현을 위해 아우터 글로우에서 컬러는 붉은색으로 옵션을 넣어주었습니다. 블렌드 모드로 컬러 닷지를 활용하면 강한 광선 느낌을 내기 쉽습니다. 하트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빛이 방사 형태로 뿜어져 나오는 형태를 그려줄 건데요. 빛의 끝자락이 뭉툭한 경우 스머지 툴을 활용해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어색한 각도는 트랜스폼 기능을 활용하여 각도를 수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보신 여러분이 홀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일러스트 제작의 절차와 과정들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주제부와 배경부를 나누어서 작업하는 그림에서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 컨셉과 구도를 설정하고, 컴펌과 피드백을 통한 스케치 수정, 선화 작업에서의 팁, 채색에서의 요령, 두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정 단계까지를 각 단계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화풍들이 있고 그림을 그리는 개개인의 작업 스타일이 워낙 다르지만, 보편적인 작업 순서는 이러하며 나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그려나가면 그림 그리기가 어렵지 않겠구나 하고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